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봅니다. 뉴스포인트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룡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정부가 해상 초계기 그리고 경비함을 사고 현장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요. 해군의 해상 초계기 2대와 경비함 한 척을 이 사고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방부와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조태용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이춘재 국장은요. 사고 해역에 파견될 경비함이 내일 오후 중으로 러시아 사고 해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며 이동에는 9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9일 정도. 네네. 네. 자, 검찰이 오늘 청와대 김춘식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했죠. 그렇습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요. 오늘 오후 청와대 김춘식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연락책으로 등장한 김 행정관을 상대로 실제 강남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을 했었던 건지 정 씨와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요.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의 당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네, 바로 그 박모 경정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박모 경정의 경우에는 지금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자격이고요.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박경정을 상대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정윤회 씨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등 십상시 멤버들이 모였다는 강남의 식당 3곳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친이계 측에서는 또 말들을 좀 꺼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요. 오늘 4일째 그 공식 석상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박 핵심인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만이 공식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원 의원은요. 이 정윤회 씨와 조응천 씨 등 전직 비서관들이 나와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는 바람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이 쪽 분위기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 궁중 비사에나 나올 법한 의혹들에 대해서만 며칠째 뉴스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비선이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이번에 전부 파헤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3인방의 사퇴 요구에 한 발 더 나가서 정윤회 씨와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를 형사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권 남용 등 서너 가지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내에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요. 한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지금 당사자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가리켜서 조작의 주범인 것처럼 공공연히 인터뷰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과연 이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지 회의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특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특검 네. 주장을 이제 벌써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뭐 하라고 있답니까?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서 계속 머물렀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측은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의 일정을 쭉 비워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비선 실세 권력 암투설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 입문 당시부터 17년간 그림자 수행을 해왔던 핵심 비서 3인방을 비롯해서요. 동생인 박지만 이주유 회장도 이 권력 암투설의 양축으로 지목되면서 지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고리 3인방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더욱 부담감이 커지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회 쪽으로 가보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드디어 이 새 모녀법을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이제야 통과를 시켰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오늘 새 모녀법이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네. 이 새 모녀법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요.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습니다. 또 부양 의무자의 기준도 대폭 완화시킨 한편 지자체의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죠. 박인용 후보자. 네.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정윤회 문건인지 뭔지 이 사건 때문에 묻혀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오늘 나왔습니까? 네, 조명을 크게 못 받고 있다 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국회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 골프 논란을 비롯해서 군 재직 당시 3차례 위장 전입,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그리고 소득신고 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른바 인사청문회 3종 세트라는 거 예외 없이 오늘도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박인영 후보자는 그 해명에 나섰는데요. 연평도 포격이 있고 이튿날 자신이 운동을 했는데 비록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면서 이 골프 논란에 대해서 일단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진선미 의원은요. 이 매년 5천만 원의 연금 소득을 받으면서 2008년 7월부터 한중대 교수로 재직 당시 3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는데도 2009년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2008년에는 비서실에 있었던 장교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세무 지식이 부족해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 정무위원회에서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장전입 문제,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요. 주로 자질 검증 위주로 청문회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제 포인트 2대1의 김보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폰 6인지 뭔지 하여튼 이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시끌한데요. 이 보조금 대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다고요? 네, 일명 아이폰 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사들이 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이폰 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 LG U+에 각각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네. 네,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관련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8억 원의 금액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서 기준 금액의 최고 한도인 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글쎄요. 별로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유통망에도 말이죠.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나왔죠?
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망에 대한 과태료 제재가 가능한 후 처음으로 시행된 조치입니다. 위반 건수가 한 건인 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 원, 2건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해서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총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3,150만 원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 대상 유통점 외에도 추가로 12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추가로 적발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재 절차를 계속 밟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유통점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세게 나가는데 이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통법은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네. 이번 사건은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한 일이라서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그만큼 규제 당국으로서는 단통법 안착을 위해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이동통신 3사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했고요. 지난 2일에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내년 초에는 9명으로 구성되는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조사 전담 조직도 네. 방통위 내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호주 FTA가 이번 달 12일부터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한 호주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죠. 산자부는 이에 따라서 12일부터 FTA를 발효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게는 칠레, 싱가포르 등에 이어 10번째 FTA 발효국이 되는 셈입니다. 네. 한국과 호주 양국은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추고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네. 또 한 캐나다 FTA 역시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한 캐나다 FTA 경우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김보리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퍼거슨 사태로 미국에서 아주 시끌시끌했죠.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컸었는데 네. 이게 잠잠한 듯하더니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얼마 전 이게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이 백인 경찰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에 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는 게 이 퍼거슨 사태인데요. 네. 이번에는 뉴욕입니다. 뉴욕에서 흑인 남성을 숨지게 한 백인 경찰이 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7월 달에 발생했는데요. 네.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거리에서 43살 에릭 가너가 낱개 담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네. 불법인데요.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이 가너는 수색을 거부했고요. 결국 경찰이 뒤에서 가너의 목을 졸라 쓰러뜨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너는 천식 환자였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고요. 하지만 경찰이 계속 제압하는 바람에 호흡곤란을 일으킨 뒤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이 일어났지만 이 뉴욕 대배심은 어제 경찰관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 열흘 전에 퍼거슨에서도 대배심 결정 직후에 아주 그냥 시위가 확산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미 뉴욕 곳곳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 이런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참가한 시민만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앞두고 있던 이 록펠러 센터 인근에서는 시위대 300명 정도가 모여서 이 가너가 죽어가면서 외친 말 숨을 쉴 수가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런 구호를 계속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예. 또 다른 시위대 100여 명은 이 맨해튼 서부 간선도로 이 웨스트 사이드 하이웨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네. 또 맨해튼의 대형 기차역인 그랜드 센트럴역에서는 이 수십 명이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들어눕는 이른바 다이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퇴근 시간대 역사 출입이 한동안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진 않은 건가요? 네, 지금 맨해튼 곳곳에는 이렇게 경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돼 있고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약탈이나 방화
또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뉴욕 경찰은 시위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대배심의 결정은 뉴욕 시민을 원하지 않는 결론이라고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동시에 시위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이 소수 인종 공동체에는 법 집행이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번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 피해자인 에릭 가너의 가족들은 이 정의를 원하긴 하지만 폭력 사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이 사건 당사자인 데니엘 이 판탈레옹 경관도 이 숨진 가너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에릭 홀더 법무장관도 나섰습니다. 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번에 그 퍼거슨 사태는 흑인 농구 선수죠. 찰스 바클리 인터뷰로 인해서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열흘 전 퍼거슨 씨 사태 이후에 그 폭력적인 시위로 번지면서 상당히 그 우려가 컸었는데요. 네. 이후에 여러 찰스 바클리 농구 선수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나서서 폭력의 자제를 촉구를 하면서 지금 퍼거슨 씨 사태의 소요는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어떤 소요 사태들은 이제 뭐 좀 잠잠해지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었는데 네. 열흘 만에 다시 뉴욕에서 비슷한 이 사태가 발생하면서 다시 어떤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 갈등이 쉽사리 사그라들는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저 미국 경찰하고 시민 사이가 아주 긴장 관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뭐 어떤 동영상입니까? 네, 지금 시위를 벌이는 이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게 경찰들의 어떤 불신 검문이나 어떤 그 진압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런 진압을 할 때 반드시 카메라를 달고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미국 한 시민이 이제 불신 검문을 당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인데요. 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가다가 불신 검문을 받았습니다. 네. 이 흑인 청년이죠. 네. 검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따졌는데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검문을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고 그러자 이 흑인 청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경찰의 불신 검문을 직접 촬영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 경찰도 이에 맞서서 똑같이 이제 흑인을 스마트폰으로 서로 촬영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고요. 네. 결국 이런 모습들이 이 퍼거슨 씨 사태 이후에 이 경찰과 시민 간 불신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정확하게 보도 내용만 봐서는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구설수에 오른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시라서 그런 부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런 것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좀 괴담 비슷하게 박 대통령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고 비선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서 보여지는 거, 이렇게 보도하는 것들로만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뉴스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쪽으로만 이제 저희는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게 100% 사실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과장이 된 건지 또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터뜨리기 전에 이미 다른 일본에서도 먼저 기사화 살짝 그러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사가 됐던 거잖아요.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권력 주변의 암투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상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한데요. 연이은 폭로전의 언론사의 단독 경쟁까지 요즘 국민들 많이 어지럽습니다. 시민분의 말씀처럼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2,000원씩 오르죠. 네. 그런데 정작 담배 포장지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실리지 않게 되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12년 동안이나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한국금연운동협회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서홍관 국립암센터 교수 연결하겠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홍관 회장님께서는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금연운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예. 담배를 피울 리가 없죠. 끊으셨습니까? 처음부터 안 피우셨습니까? 끊으셨습니까? 젊을 때는 피웠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담배 피는 게 어떻게 보면 성인 남자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때는 이제 담배를 피웠었고요. 한 11년 피다가 끊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하시군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담배값은 올렸어요. 그런데 담배값에다가 이게 거창하게 이 경고 그림을 그림을 넣는 것을 아주 12년 동안이나 시도를 했다는데 이거 통과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됐답니까? 근데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예산안 통과가 있었던 거거든요. 12월 2일 날 그 예산안 통과가 있었는데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 부수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이 경고 사진은 예산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빼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빠진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담배값에 경고 사진이 들어가는 것은 이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뺄 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복지 상임위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서 이걸 통과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안 한 게 좀 수상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언제 해준다고 합니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문제는 꼭 이번 문제가 아니고 2002년부터 그 담배값에 경고 사진 붙이는 경고 그림을 붙이는 부분이 11번이나 발의가 됐었는데 한 번도 통과가 되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값에 이 경고 사진 그러니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담배값을 꺼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거기 그림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폐암이라든지 후두암,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되었다든지, 중풍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심지어는 이것은요 법을 만들기만 하면 이게 담배회사가 인쇄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금연 정책이에요. 이런 환상적인 금연 정책이 없는 거죠. 환상적이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효과도 있고 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이런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의원들이 합의만 하면 되는 일인데 한 번도 안 됐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나 국회의원분들에게 저희들은 좀 어떤 때는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고요. 근데 어떤 기자가 말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심하는 게 담배회사 사람들이 국회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예 상주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KTNG 회사에서만 2명이 상주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도 국회에 가서 왜 이렇게 되느냐 저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른 보좌관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담배회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카드를 가끔은 빌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 적발해가지고 처벌해야 되겠는데. 글쎄요. 어떻게 적발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2009년, 2010년 그러니까 지금이 19대 국회인데요. 18대 국회에 KTNG에서 직원들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국회의원 27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27명 중에서 현재 9명이 현직의 국회의원으로 계셔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냥 합의만 하면 될 것을 왜 계속 안 하고 있나 그런 의심도 들고 로비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직접 담배회사로부터
물론 18대 자료이긴 하지만은 돈을 받은 증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 쪼개기 후원 이거 네네. 고발 안 하셨습니까? 아, 그것을요. 그 담배회사의 네. 직원이었던 분이 네. 그 수원지검에 그 고발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요. 예. 그것을 그 수원지검에서 뭐 그 해명을 듣고 네. 이유 없음 이렇게 해서 그냥 각하시켰다고 말을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조사 잘못했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그것을 그 어떤 이게 대가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입증을 할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밝히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밝히지 못했다. 큰 관계 없다 하고 그냥 네. 덮어버리면 끝인 것 같더라고요. 네. 조사받는 사람이나 조사하는 사람이나 다 국무위원 국거리로군요. 네. 그럼 안 네네. 되죠. 예. 자, 이거 뭐 더 정말이지 이 담배회사에서 조직전을 로비를 했다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크게 그냥 엄단을 해야 할 문제죠. 자, 그런데요.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 담배 값에 그 표지에 이렇게 그 경고 그림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담배값이도 보면은 뭐 담배가 해롭다 이런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보고 금연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네. 결국 우리가 경고 문구를 넣는다는 것은 네. 흡연자들이 그거 보고 겁이 나서 끊어야지라고 생각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네. 지금 그걸 보고 아무 금연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외국에서 네. 그 2000년에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이 사진을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뭐 폐암, 후두암 막 이런 그 온갖 질병을 사진을 다 넣기 시작했더니 이게 너무 효과적인 거죠.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2000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성인 흡연율이 24%였는데 네. 2006년이 되니까 18%로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놀랍게도 그 청소년들은 네. 3분의 1로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3년 만에. 좋은 일이로군요. 그리고 또 브라질도 이 담배값에 아주 굉장히 끔찍한 사진들을 다 넣었거든요. 네. 그런데 브라질도 3년 만에 31%에서 22%로 거의 1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금연 그 경고 그림은 정말 효과적이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네. 이번 정기국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70개국 이상이 지금 이미 이것을 다 도입한 상태입니다. 도입하고요. 알겠습니다. 금년 그리고 정기국회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만든 네. 그 FCTC라고 그래서 네.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도 이제 2005년에 그 비준을 했어요. 예. 비준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08년까지 이 경고 그림을 넣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행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우리나라가 국제조약에 가입을 하고 나서 지금 아직도 이행도 못하고 있는데 왜 심의를 안 하셨는지 꼭 네. 이번 며칠 동안 심의가 아니고 네. 예, 지금 19대 국회도 시작한 지 거의 2년이 되는데 네. 19대 국회에서도 놀랍게도 담배 경고 그림에 대해서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국회의원분들이 발의를 해놓으셨는데 예. 심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군요. 그 국회의원들을 다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국제조약에 가입하고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2년간 왜 시간을 끌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와서야 그거 예산 부수법안 아니니까 우리는 못했다. 그래서 일부러 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그 보건복지위원 그 국회의원분들한테 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네. 제발 올해 연내까지라도 예. 제발 이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네. 한 분도 지금 답을 안 하시는데 네. 아마 뭔가 읽어보셨으면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담배 경고 그림을 정말 이런 좋은 정책을 그분들이 왜 안 하실까 네.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일만 보내지 마시고요. 쳐들어가세요. 저랑 같이 가실까요? 네.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 위로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려 있고요. 일산으로 들어가는 길은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나서 어렵습니다. 부근을 지날 때 많이 혼잡해 보이고요. 이곳을 지나와서도 여의도권을 시작으로 청담대교까지 시속 20-30km 내외로 천천히 이동 중에 있습니다. 남산 1호
1호터널 강남 쪽으로 가는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 오거리 쪽으로 시속 20km 내외고요. 지금 서울역에서 삼각지 로터리 쪽으로 한강대로 지나는데 밀립니다. 대개로는 사가에서 회원 사거리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내 차에 뭘 넣은 거야? 가짜사주 의심될 때 1588-516 주저 말로 신고해요. 1588-516 가짜석유 포위됐다. 가짜석유 신고는 한국석유관리원 1588-516 25년간 집에만 집중해 전국 7만 7천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 12월 시흥 목감과 광명 역세권 지구에 찾아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상업시설을 모두 누리는 시흥 목감. 특별한 가치의 광명 역세권 지구.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오산 세교신도시와 수원 호메실 지구까지. 역시 호반건설. 네, 압구정 아파트 외에도 최저임금 때문에 해고당하는 경비원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간접 고용이 직접 고용으로 바뀌면 임금 올려주고도 남을 겁니다. 3651번님의 의견입니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8980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는 법안이 하루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2667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전원 해고라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537번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사장이 되지 않을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업체를 바꾸는 것이 해당 아파트 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의견도 주셨군요.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FA의 배영수 선수. 배영수 선수가 이 삼성을 떠나서 한화하고 계약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배영수가 자유계약 선수 영입 마감인 어젯밤에 하나와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5천만 원 등 그 3년간 총액 21억 5천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네. 그 14시즌 동안 삼성맨으로만 뛰면서 124승을 거두고 7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배영수는 그 삼성과 그 우선 협상이 불발된 뒤에 그 하나행을 택했습니다. 네. 하나는 그 권혁과 송은범에 이어서 배영수까지 그 FA 3명을 모두 투수로 채웠고요. 그 세 선수 영입에 87억 5천만 원을 쏟아부으면서 탈꼴찌를 넘어서 호시탐탐 4강행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 올 시즌 8위에 그친 기아는 그 FA 차일목과 송원봉을 놓친 데다 그 외부 FA도 영입하지 못하면서 그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프로야구 NC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재계약을 체결했네요. 네, 그 NC가 외국인 선수 테임스 그리고 찰리와 나란 연봉 11억 원에 재계약했는데요. 네. 테임스는 올해 타율 3할 4푼 3리 홈런 37개를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요. 찰리는 12승 8패 평균자책점 3.81을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 NC는 내년부터 규정상 외국인 선수 4명에서 그 3명만 보유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그 올해 뛰었던 에릭과 웨버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 가운데 1명을 그 더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요즘 아주 잘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가 오늘 토트넘을 3대 0으로 꺾었는데요. 예. 첼시는 11승 3무로 단독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컵을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는데요. 무려 21전 무패입니다. 네. 스스로를 스페셜 원,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무리뉴 감독의 힘인데요. 무리뉴 감독은 6년 만에 첼시로 컴백해서 올 시즌 승점 100점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공격수 코스타가 11골을 넣고 있고 미드필더 파브레스가 10도운, 골키퍼 크루투아가 평균 0.78 실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첼시로 돌아온 36살 공격수 드록바도 베테랑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소식입니다. 내년 1월 호주 아시안컵을 앞두고 있죠. 네. 자, 국내 전지훈련 명단이 오늘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이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15일부터 일주일간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합니다. 유럽파와 중동파는 시즌 중이라서 네. 이번에는 국내파와 일본파, 중국파 등 28명이 소집되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이끈 임창우와 이용재 등 13명이 처음으로 대표팀에 뽑혔고요. 베테랑 차두리 등이 포함됐고 부상 중 이동국과 김신욱은 제외됐습니다. 네. 특이하게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공격수 강수일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네. 전 현대건설 배구 감독이었죠. 황현주 감독. 네.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지난 7일까지 현대건설을 이끈 황현주 감독이 오늘 새벽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황 감독은 어제 경남 진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사로 알려졌습니다. 네. 황 감독은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을 지휘하면서 통합 우승 등을 이뤄냈는데요. 네. 지난 4월에 현대건설 감독에서 물러났고 지난달부터는 선명 여고 배구단 총감독을 맡아왔습니다. 올해 48세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아시아 지역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N의 이상기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만으로 가보죠. 대만 선거에서 집권당이죠. 국민당 참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주요 도시 6곳 가운데서 겨우 한 곳에서만 간신히 이겼거든요. 예. 마영주 총통의 국민당이 큰 표차로 이제 패한 겁니다. 신베이시라고 신북시라고 그럽니다. 네. 국민당 주리노 후보가 당선은 했지만 애초 한 30만 표 정도로 낙승을 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2만 5천 표 차이로 간신히 신승을 했습니다. 네. 이 대만 국민들이 국민당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네. 확실하게 돌린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네. 원인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디라 그렇지만 민심이 돌아서는 데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죠. 이 정부가 원인입니다. 불통정부? 예, 불통정부. 네. 많이 듣던 얘기인데. 네. 예. 지난 봄에 해바라기 운동이라고 선플라워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작년에 이 중국하고요 양안 서비스 협정을 했는데 그때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바라기를 들고 거리 나서 시위를 한 거예요. 아하. 예. 그렇군요. 해바라기 운동. 예. 이름이 참 신기하네요. 예, 노란색, 이제 해바라기 노란색 아닙니까? 예. 근데 보니까 노란색이요. 대체로 국민들이 이 반정부나 아니면 반체제 운동을 벌일 때, 그리고 캠페인을 벌일 때 많이 쓰더라고요. 아, 노란색으로요? 예. 네.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마르코스 독재를 독재 정부를 쫓아낼 때 필리핀 그때도 노란색이었죠. 아하. 가장 최근에는 세월호도 노란 색깔. 네. 그리고 이 홍콩 민주화 운동도 우리 세월호하고 비슷한 모양도 비슷한데 거기도 색깔이 노란색이고요. 예. 지난해 작년 6월에 이제 양안 서비스 협정이 체결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대기업들한테는 이득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네. 그리고 특히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이 우리 이제 대만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쩌겠느냐. 근데 마영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귀를 막았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국민당이 국민들 요구를 제대로 들어야 될 텐데 국민당이 안 국민당이네요 보니까. 네. 입법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비준안을 서둘러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이제 한 달 이상 아까 말씀드린 해바라기 운동, 선플라워 레볼루션.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걸 바꾸라고 주장했는데 네. 마잉주 정부는 외면했던 거죠. 네. 불통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운동이었네요. 또 다른 페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마잉주 정부가 그전하고 달리 그 친중국 정책을 표기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요번 제일 쟁점이 된 선거 지역이 타이페이인데요. 네. 여기 시장 선거에 나온 렌성원이라고 44살 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아빠 렌잔이라고 네. 국민당 명예주석이죠. 그리고 부총통도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중국파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러다가 대만 정부가 중국하고 통일 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이제 홍콩 사태입니다. 네. 홍콩 시위를 진압하는 이 중국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중국이 만약에 우리하고 통일을 한다 그러면 시위대에 그렇게 하듯이 네. 우리도 홍콩 짝이 나는 게 아니냐. 근데 마영준 당신 뭐 하겠는 거냐. 중국하고 짝짝꿍하면서 네. 이 나라로 대만을 넘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 시민들 국민들이 반국민당으로 돌아섰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렌성원인가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당선된 사람이 이 의사 출신이라면서요. 예, 이 사람이 외과의사 출신인데요. 네. 55살 그러니까 거의 띠동갑이죠. 타이페이 시장 당선자인데 이 차세대 리더라고 불리던 이 렌성원 집안도 좋고 정치 가문이죠. 대표적인 부자 가문인데 여기를 아주 크게 따돌렸어요. 네. 처음에는 20% 정도까지 여론에서 앞섰지만 그래도 설마 여기 무소속 후보거든요. 네, 무소속. 예, 이제 야당들이 네.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에서 후보를 안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밀어준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여론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그래도 막판에 이 렌성원이 된다. 네. 국민당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졌습니다. 졌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커원저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년 후년 초죠.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벌써 이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래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민심은 무섭군요. 네. 자 이번에 홍콩으로 가보죠. 젊은 시위 지도자 누구죠? 조슈아 윙이라는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구속되다면서요? 네, 됐다가 네. 26일 날 이제 몽콕이란 그 시위가 많이 벌어지던 데였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경찰이 바리케이드 철거를 하니까 이걸 저지하다 체포됐어요. 근데 다음 날 거기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해줬어요. 내줬는데 네. 지금 이제 단식 투쟁 중입니다. 단식 투쟁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한 200명 정도를 수사 선생 올려놓고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이 시위는 지금 강경 일변도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소강 상태로 전환점에 들어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아시아인에서 이 홍콩 시위 지도부하고 연결되는 영국에 이제 거주하는 홍콩 학생을 어제 오늘 취재했어요. 홍콩 시위 지도부하고. 예, 시위 지도부하고요. 연결돼 있는. 네. 요즘에 SNS라든지 이렇게 이메일로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젊은 친구인데요. 예. 근데 이 친구 얘기도 두 달 이상 지금 시위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이제 학부모들이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런데가 최근에 시위 지도부 3명이 자수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위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네. 무엇보다 참 재밌는 게 여기서 중국 정부 입장입니다. 중국 정부. 예. 변사님 아시듯이 티베트 사태에서도 우리 보듯이 말이죠. 네. 이 반정부 또는 반체제에 대해서는 중국 당은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시위하는 거 이런 거 용납 안 하죠. 용납 안 하죠.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장을 제대로 알면 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홍장이 뭡니까? 이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 소수의 지도부를 지칭합니다. 아, 홍장. 예, 홍장. 이게 붉은 홍자에다가 휘장.
예. 그러니까 이 붉은 그 휘장이 친 그 안에서 이 핵심 지도부들이 이런 의견을 모은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되면 네. 이미 이 홍콩 시위 사태 나기 초부터 네. 저기는 저러다가 누구 잡아들이면 된다. 그리고 쟤네들은 어떻게 조치하면 된다. 처음부터 강경한 이 입장이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예. 붉은색 장막 뒤에서 회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홍장. 이런 이름을 붙고.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한국 관계를 네. 제대로 알래도 그 홍장에서 어떤 결정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그 대중국 관계를 상당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홍장을 알면 예. 중국을 이해할 수 있다. 자, 파키스탄 쪽으로 가보죠. 파키스탄 타르 사막에서 가뭄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저희 아시아인 나시르 아이자즈라는 파키스탄 기자가 한 2, 3일 전에 보내온 기사입니다. 예. 저희가 특종을 한 셈입니다. 아, 그래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파키스탄의 신드주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 고대부터 오랫동안 여기서 그 문명이 많이 발전한 데인데 그 남부에 네. 타르 사막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수년 내 한 10년 이상 계속되는 것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 500명, 네. 최대 1,500명 정도가 이 가뭄으로 사망했는데 대부분 질병. 네. 그러니까 이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 가뭄으로 사망했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죠? 네. 보통 굶어 죽는긴 하는데요. 네, 네. 물이 없으니까 곡식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음료수가 공급이 안 되니까 생활용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위생도 불결하고 네. 그러면서 근데도 참 정부는 무대책. 네. 그리고 국제기구는 외면. 네. 이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이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어린아이들. 네. 참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제일 환경이 나쁠 때는 이 저항력도 약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피해가 심한데 빈곤, 그다음에 영양 상태도 나쁘고요. 또 의료시설도 아주 열악하다 그럽니다. 네. 지난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요 사이에 200명 넘는 사람들이 여기 타르파카라는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네. 중환자들하고 어린이 한 50여 명은 다른 도시에 응급 후송이 됐다 그래요. 네. 타르 사막 주민들은 늘 이 가뭄으로 해서 기근을 겪어왔는데 47년에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건국하지 않았습니까?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예. 그런데 정부가 식수 공급을 제대로 확보를 못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위생 설비도 엉망이고 예. 의료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 있고요. 예. 사회기반도 제대로 안 닿게 있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빗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식수로. 예, 식수를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로 쓴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공해는 많지 않지만 먼지라든지요. 대기 속에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당나귀하고 이제 낙타 이런 걸 이용해서 한 30m 깊이에 이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다 쓰기도 하는데. 네. 그게 아주 비위생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참 지금이 21세기인데 말이죠. 우리 지구촌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타르 외곽에 한 17만 5천 가구니까 한 7, 80만 명 되겠죠. 네. 이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드주 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네. 이 파키스탄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럽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냐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 파키스탄 정부가 얼마 전까지는 탈레반 또 이 수도 카라치 이쪽도 사실 상당히 아주 열악하거든요. 예. 더군다나 여기는 수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네. 벌써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만도 벌써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가뭄은 사실 흔한 일인데 사망자까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데 근데도 이 국제기구들은 지금 열중샷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참,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사망자가 나온다는 거 참, 정말 이례적인 일 같은데. 근데 방금 국제기구 말씀하셨지만,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어떻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왜 소식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NGO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못 가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외신들이요. 이 현지 언론들도 일단 이런 게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아, 알려지지 않았군요. 현지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수도라든지 아니면 주요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무슨 분쟁 이런 데는 관심들이 덜어 있는데 이렇게 민생하고 관련되는 문제들 기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적고요. 더군다나 우리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도 요즘에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뭐 대선 후보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뭐 좀 불편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뭐 바쁠 일이 있습니까? 올해 파키스탄에 아마 제 기억에 변 총장님이 방문을 안 한 것 같은데 올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격려 방문하시길 아주 제가 강추하겠습니다. 아, 예. 파키스탄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반 총장님이. 이 타르 사막을 찾는 국제 인재들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제가 한비아 바람의 딸. 한비아 씨. 한비아 씨가 최근에 귀국해가지고 서귀포에서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비아 바람의 딸한테 빨리 휙 날아가서 이 파키스탄 좀 구제하라고 여기 그 어린아이들 좀 살리고 오라고 제가 저도 강추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이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가뭄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별 보도되지는 않았었어요. 거의 저희는 뭐 매일 국제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의 해외 뉴스라든지 또 IPS라고 인터프레스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이 국제 뉴스 에이전시인데요. 여기가 그동안에 감춰진 잘 다루지 않는 그런 지역의 뉴스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뭐 물론 뭐 AP라든지 세계적인 이런 뭐 AFP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물론 안 나타났고요. 신화사라든지 뭐 타스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여기서도 보도가 안 됐고요. 근데 다행히 현지에는 파키스탄의 PPI라고 파키스탄의 우리 같은 연합뉴스 통신사의 이 국장으로 있던 이 나시르 아이자즈라는 우리 아시아인 현지 특파원이 이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오늘 톱 기사를 올렸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사실 이 파키스탄의 인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별로 관심을 못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 한국 NGO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산타가 좀 돼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기 대표가 오늘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이거 아쉬움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 것 같네요. 국내 여러 가지 NGO 단체들도 힘을 보탤 수가 있겠네요. 꼭 좀 같이 이 타르 지역에 이 아이들이 벌써 한 200명 가까이가 이미 죽었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500명, 최소 500명. 또 많게는 1,500명 이상이 지금 이미 죽었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우리가 이 타르 사막의 이 가뭄으로 인한 이 재난을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의 이 타르 지방은 늘 하여튼 가뭄하고 기근에 시달려 온 지역 아니겠습니까? 파키스탄에서는 이제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 뭐 정치권 뉴스 이런 것은 좀 알려지는데 그렇죠, 간혹. 파키스탄은 주로 이제 탈레반이죠. 탈레반 이야기. 최근에도 이제 말랄라라고 노벨 올해 평화상 수상자. 며칠 안 남았죠. 10일 날 저긴데. 파키스탄에서도 말랄라는 파키스탄이 이미 1970년대, 80년대인 거죠. 한 30년 이상 전에 노벨 화학상을 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파키스탄 안에서는 이 극단주의자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전에 80년대 노벨상 수상자는 런던에서 죽고 지금 말랄라도 런던의 망명중이거든요. 그러게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이 계파라든지 파벌이 정치적인 문제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정작 이 사람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죠. 소홀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 N의 이상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셔요. 저 비단이구만요.
알뜰한 우리 음에 가족들 챙기는 데는 아낄 줄을 몰라요. 알뜰한 주부님들, 통신비만큼은 M모바일이 아껴드릴게요. 쓰던 무대로 유심만 바꾸면 통신비가 최대 반값. 따질수록 KT 알뜰폰 M모바일. 가입 문의 1899-5000번. 네, 경비원 분신 사건이 일어난 압구정 아파트가 결국 경비원 전원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7444번님, 적반하장입니다. 경비 용역업체를 바꿀 것이 아니라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3437번님께서는요. 사람 귀한 줄은 모른다니 안타깝습니다. 경비원 혹시 한번 생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9877번님께서는요. 입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경비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건 간접 고용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자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651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3437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 감독 안홍진, 이택상,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